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5일 화요일 오후 3시 41분입니다. 세계 증시의 기존 추세는 유효한데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냄새가 좀 나는 점들은 있긴 있어요. 조정이 좀 깊어서 하락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추세를 전환한 자산들도 일부 등장은 하고 있습니다. 쏠림이 워낙 계속 강조 말씀드리다시피 쏠림이 워낙 심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언제든지 전환이 되자면 또 크게도 또 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죠? 오늘도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 전일 미국과 유럽 증시 혹은 뭐 금리나 달러가 기존 추세에서 조정을 보였고, 그죠? 조정을 보였다는 게 오르던 주식이 좀 떨어지고 금리가 좀 떨어지다 올라가고 달러가 떨어지다 올라가고, 이거 이제 조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조정이 어제 밤에 있었고 그 조정의 영향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도 조정을 이어나갔습니다. 아직까진 뭐 전반적으로 조정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은데, 오늘 특이하게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 마감하면서 중요한 지지선을 깨면서 상승 추세를 이제 끝내고 하락으로 전환되는 것도 일단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일본 하나 전환됐다라고 해서 아직 어떤 기존의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라고 하는 거는 무리죠, 그죠? 아직도 금리는 떨어지고 있고 달러는 아직도 떨어지고 있고 뭐 그런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존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냄새는 솔솔 납니다. 냄새는 솔솔 나요. 전환이 되는 증시들도 있다. 근데 이제 이 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제 조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것이 사실 상승을 앞으로 이 기존 추세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 나오는 조정일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그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야, 몇 거래일 동안 저렇게 조정이 나왔으니까 저거는 이제 조정에서 조만간 전환을 만들어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는 기존 추세가 더 강화되기 위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생각할 점은 뭐냐, 미국 증시가 어젯밤까지 해서 몇 거래일 동안 조정을 보이면서 이렇게 좀 비실비실했는데, 이 조정을 빌미로 해서 이 차분하던 시장이 이 차분하던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면서 오히려 상승 탄력을 더 높일 수도 있다. 증시가 감안해야 됩니다. 감안해야 돼. 여기서 에너지가 오랫동안 횡보해서 많이 쌓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기로 마음먹으면 무섭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관리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리도 그래요, 그죠? 금리도 막 떨어지고 있다가 조정이 찔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정을 빌미로 해서 더욱더 강력한 한 방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달러도 아래쪽으로 더 강화될 수도 있다. 물론 근데 달러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금리는 이런 게 좀 가능해 보이고 주식시장도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달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달러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이 어떤 뭐 단기적인 바닥 정도는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주요국 환율 상황을 보시면 대부분 지금 단기 바닥 뭐 이런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 중이라, 달러는 뭐 이번에 조금 뭐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게 추세가 더 강화되기는 조금 좀 어려워 보이는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쭉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살짝 이런 이야기 하긴 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어젯밤에는 뭐 기존 추세에서 조정이 나타났다라 말씀드렸는데, 핑계를 대자면은 파월 의장 연설을 핑계로 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이와 관련된 기사가 있긴 있더라고요. 파월 발언을 재해석하는 흐름이 어젯밤에 나타났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 간단하게 기사 제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다. 근데 굳이 뭐 어떤 재료가 필요하다면, 어떤 뭐 지금 기존 추세 조정의 재료가 필요하다라면은 분명히 그 전날 이야기했던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재료가 될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도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긴 있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막 핵심적이고 정말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긴 좀 뭐하고, 그렇지만 이게 증시에 에너지가 워낙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재료를 가지고도 난리법석을 피울 수도 있어서, 참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고는 가자고요. ISM 비제조업 PMI들이 쭉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졸트 잡 오프닝스라고 고용지표인데 요거는 조금 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 증시 본장 개장 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장 개장 전이 아닌가? 이거 장중에 발표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장중에 발표되는 것 같네요. 시간상 보니까. 그래서 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 밤에도 비상근무 서야 되겠죠. 예, 계속해서 비상근무를 서야 됩니다. 그래서 뭐 미국 증시를 좀 먼저 좀 잠깐 살펴볼까 하는데, 어제 나스닥인데요.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기준은 어쨌든 15,820입니다.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 일단은 뭐 하락으로 일단 전환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이 자리를 중요한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15,820. 이 자리가 이제 일봉상으로 종가상으로 이제 붕괴가 되면은,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떤 의미 있는 신호다라고 받아들일 건데, 어제 일단 한번 그래도 훼손을 한번 시켰었으니까 뭐 오늘도 좀 자세히 볼 생각이 있습니다. 뭐 현재 지금 이제 3시 46분인데 지금 뭐 820 붕괴시키지 않았냐? 아니, 지금은 상관없고요. 내일 아침에 봐서 이게 붕괴가 되어 있으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의미 있는 신호의 등장으로 보겠다라는 건데, 근데 일단은 어제의 아래 꼬리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밤에 이 확 급속한 되돌림도 어쨌든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비제조업 그 저기 서비스업 PMI 나오잖아요. 졸트 잡 오프닝스 고용지표 나오잖아요. 얼마든지 사실 급등하자면은 또 급등도 사실 가능하긴 합니다. 이게 또 기술적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이 된다고요. 차분하던 시장에 변동성이 한번 터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재료로 삼아서 확 끌어올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가능성 다 열어놔야 돼요. 하여튼 중요한 기준은 거기로 잡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밤에도 뭐 열심히 볼 생각이 있다. 또 그리고 이게 아무튼 일봉상으로 축축 처지고 있기 때문에, 분봉상으로도 이게 축축 처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 하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는 한계는 좀 예전보단 좀 제한적으로 한계를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야기 드리면 되겠죠. 나머지는 뭐 특별히 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S&P 중요한 기준 뭐 딱 보이죠. 어디가 중요한 기준인지 뭐 대략적으로 보면 보입니다. 뭐 이게 사실 뭐 결과적으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뭐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기준으로 나누자면 더 있지만, 네, 물론 뭐 중요한 자리들이 더 있지만, 나스닥처럼 나스닥 15,820이라 그랬죠. 예. 그 자리와 비슷한 거는 여기 이 자리 한 4,510 정도 자리가 될 겁니다. 4,510 정도 붕괴시키면은 나스닥의 그 자리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참고로 어제 나스닥이 15,820을 장중에 한번 붕괴시켰었잖아요. 그래도 그 15,820의 그 자리의 의미는 좀 있긴 있습니다. 여전히요. 어제 한번 붕괴됐었다가 다시 올라왔으니까, 물론 그 정말 중요했던 의미가 조금은 퇴색되긴 했습니다. 사실 저런 자리를 처음 건드릴 때가 반응이 가장 좋습니다. 어젯밤에 시장이 급락했던 거는 그 자리를 처음 건드렸기 때문에 반응이 좀 좋았던 거죠. 오늘은 다시 15,820을 건드린다고 해도 뭐 생각보다 반응은 좀 어제와 같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의미는 있는 자리입니다. 15,820 아직 한 번밖에 안 건드린 비교적 신선한, 아직 신선도가 좀 살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제 저점 자리가 15,720인데요. 그죠? 820에서 720까지 그 820 붕괴시키니까 딱 100포인트 더 빠졌네요. 100포인트. 720짜리에도 지지력이 약간 생기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강한 지지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젯밤에 이런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5,820이 갖는 그 기술적인 중요한 의미는 약간은 줄어들었을 수 있으나 여전하다, 이렇게 보시고 똑같이 그냥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사실 15,820 붕괴시키면서 하락의 목표치는 사실상 15,550까지 열린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일단 뭐 중간에 720에서 한번 살짝 반등을 했으니까 뭐 바로 550까지 가는 게 아니고 720 부근에서 또 한번, 또 만약 아래쪽으로 간다면 720 부근에서 약간 주춤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진짜 중요한 거는 820이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증시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해봤어요. 다 이야기를 좀 드렸고, 하여튼 재밌습니다. 뭐 이런 장이 있나 싶어요. 뭐 이런 장이 있나 싶은데, 하여튼 러셀 지수는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이 유럽 증시도 지금 보시면 잘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뭔 장인가 싶습니다. 이게 어젯밤에도 그러니까 보면서 무지하게 골 때렸어요. 이게 이런 건 정말 독특하다. 나스닥이 막 1, 2%씩 빠지고 있고, 러셀 지수는 또 올라가려고 그러고 있고, 유럽 증시도 잘 버티고, 이게 뭐냐 싶은데, 하여튼 뭐 눈에 보이는 대로 대응하면 되겠죠, 그죠? 네. 좀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묘해요. 좀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대응이 좀 어렵긴 합니다. 지금이 어떤 굉장한 어떤 기회라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뭐 어떤 이런 지표에 의해서 지금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건 우리가 실질적인 지식적인 측면에서 알고는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막상 또 대응을 하려니까 또 막상 또 실질적인 거는 이런 점들이 또 어려움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죠? 어젯밤 하여튼 보셨던 분들은 좀 어젯밤 좀 열심히 보셨던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이게 그만큼 급등락 혹은 뭐 폭락 이런 하여튼 이 급한 움직임, 뭐 급격한 움직임 이런 거는 이 심리가 중요합니다. 심리가 이 일제히 동반해서 같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여튼 오늘 밤에도 좀 그런 거 위주로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밤에도 나스닥이 배실배실 하는데 힘이 없는데 유럽 증시 잘 버틴다. 또 러셀 지수 올라간다. 그럼 또 그냥 또 재미없게 또 그냥 배실배실 그냥 그런 장 또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중요하니까 나스닥 열심히 보자라고 하면서 나스닥 분봉만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화면을 이렇게 차트를 9개 띄워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다 보면서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장중에 그냥 이 화면 보면서 유럽 증시 실시간 대략적으로 반응이 어떤가 이런 것도 꾸준히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도 좀 전반적인 금융시장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 내가 보고 있는 자산만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전반적인 분위기 파악은 어쨌든 실전에서 우리가 뭘 진입하고 청산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좀 분위기 파악은 좀 할 필요가 있다.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오늘 이제 아시아 장중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일단 아시아는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 그런 영향으로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중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뭐가 움직이고 그런 건 아니고 장기 금리가 오늘 아시아 장중에 더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건 증시의 호재죠. 예, 증시의 호재인데 아시아 증시의 반응은 되려 안 좋았다. 아시아 증시는 또 달러 강세의 영향을 좀 받긴 받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일관적으로 또 달러 강세도 아니었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시아장도 어젯밤 미국 증시 나스닥 지 혼자 떨어지고 있었던 그런 애매한 그런 더러운 분위기처럼 오늘 아시아장에서도 사실 어떤 금융시장이 일관적인 움직임을 착착착착 보여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일단 금리는 떨어지고 있었고요. 금리가 왜 떨어졌을까,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엔화가 움직였겠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거든요. 근데 엔화가 실제로 움직이긴 했더라고요. 엔화가 보시다시피 강세를 보였죠. 아래쪽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거 달러 엔 환율입니다. 달러 엔 환율. 이거 150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강세죠. 그죠? 엔화 강세가 나타났다. 엔화가 아시다시피 엔화는 요즘에 미국 장기물 금리하고 동기화돼서 움직이잖아요. 10년물 국채금리 5% 올라갈 때 얘도 올라갔고 엔화 약세 나왔고, 얘가 떨어질 때 지금 금리도 같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금리와 동기화되고 있는데 얘가 역시 엔화 강세가 좀 장중에 있었구나. 그래서 엔화의 영향으로 10년물 금리가 좀 장중에 하락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엔화가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런데도 이제 재밌는 건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는 그래도 장중에 물론 아시아 장중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일단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 것 같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위안화라든가 우리 한국 원화 같은 경우는 또 달러 인덱스 강세의 영향을 또 조금 받아서 그래서 또 증시가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보시면 위안화인데 위안화 약세 나오지 않느냐, 이게 달러 인덱스 강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다라고 일단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도 보시면은 오늘 7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달러 인덱스 강세의 영향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시아 증시는, 오늘 아시아 금융시장은 완전 그냥 지네 멋대로 금리 떨어지는 거는 이제 엔화 떨어지는 거에 영향을 이렇게 같이 받았던 것 같고, 그 와중에도 달러는 올라가니까 위안화하고 이 원화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약세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 이런 흐름 나오면서 증시에는 이렇게 악영향을 또 미치는 것 같고, 이거 완전 그냥 지네 멋대로 이런 애매한 모습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하여튼 눈에 보이는 대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위안화 켜져 있으니까 위안화 말씀드리면 이거는 달러 위안, 그죠? 달러 위안 환율인데 보시면은 어떤 하방 경직성을 좀 잘 만들고 있어요. 아래쪽에 어떤 지지력에 대한 신뢰도는 제법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상승 추세 전환은 아니죠. 어딘가를 넘어가야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인데, 일단 그래도 하방 경직성은 든든하게 확보를 하고 있다. 여기 어딘가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 부분에 지지력은 좀 많이 있구나 정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그죠? 원달러 환율도 올라갔다 이야기 해드렸고, 원달러 환율 조금 좀 자세히 보자면요. 말하다 보니까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네요.
그 원달러 환율은 오늘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그 자리 안착했네요, 결국. 그죠? 예. 시작부터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하면서 1308원인가 이 자리를 돌파 안착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자리는 어떤 지지력이 있는 좀 튼튼한 바닥이다 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레벨업은 시켜놨고요. 레벨업은 시켜놨지만 이게 이제 상승 추세로 온전히 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넘어야 될 위쪽에 저항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상승 추세다 보다 그런 이야기는 아직 뭐 하진 않겠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상승으로 전환된 건 맞는데, 근데 뭐 위쪽에 중요한 저항들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걸 뭐 상승 추세라고 그렇게 막 힘줘서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근데 일단은 얘는 지지력 정도는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이 정도 흐름이 되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아, 여기 부근에서 일단 의미 있는 바닥을 확인했다. 그래서 아, 원달러 환율은 여기 이렇게 다중바닥형을 만들고 있구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요렇게 이제는 좀 의미 있게 좀 추세선을 그을 수 있게 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대충 추세선을 그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보이는 게 있죠.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시작된 저점,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이 중요한 건데, 이번에 보시면 이 추세선에 터치했나요? 딱 봐도 제가 물론 줄을 대충 긋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대충 봐도 이거는 여기 안 닿았습니다. 여기 터치하지 않았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중요한 지지선은 한 2번 혹은 뭐 3번까지는 터치할 수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딱 2번 터치하고 나서 3번째 터치 안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그만큼 여기서 어떤 잠재적인 강력한 매수세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요렇게 어떤 큰 상승 채널형인데 어떤 이런 형태로 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아, 그렇다면 여기 바닥 쪽에서 우리가 이번에 여기를 터치하지 않을 만큼 강한 매수세를 확인을 한 거니까, 장차 이제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갖고 위쪽으로 얘가 도전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일단 도전할 시간인 것 같긴 한데, 도전할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일단 상승의 어떤 차례가 돌아온 것 같긴 한데, 돌아왔다면 이번에 상승에선 이 자리를 넘어가서 이렇게 위쪽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던 이 기울기가 좀 이렇게 가팔라질 수 있는 그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미가 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환율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원달러 환율을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이 N1 환율도 요즘 계속해서 좀 열심히 보고 있죠. 그죠? N1 환율도 지금 보시면 다 되돌렸어요. 결과적으로 매우 중요한 저항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얘는 일단 상승 추세인 건 맞는데 단기 상승일 뿐이고, 이제 여기를 넘어가야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심상치 않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지난번의 흐름을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서 3거래일 만에 빠졌던 거 결과적으로 비슷한 시기 만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빠졌던 이 기간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반등했던 이 기간이나 보시면 기간이 거의 비슷해요. 그죠? 이 기간이나 이 기간이나 거의 비슷해요. 빠졌던 것만큼 그대로 다시 그 비슷한 시간만큼 비슷한 정도만큼 그대로 다 되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돌렸다는 게 무슨 의미냐? 야, 이거 언더슈팅이었네 라는 걸 우리가 조금 더 신뢰도 높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남긴 했어요. 여기를 이제 넘어가야 이제 여기가 완벽히 언더슈팅 구간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긴 있는데요. 아직 이 자리를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 이 급락 이거는 언더슈팅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얘도 지금 보시면 월봉, 사실 그저 지난번에 월봉 완성했잖아요. 그 며칠 전에 11월 마감되면서 긴 아래 꼬리를 달면서 지금 여기 어딘가가 이 N달러 환율의 어떤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죠? 그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무슨 한국은 하여튼 큰일 나기 직전에 이게 그 원화가 초강세가 나타나는 일들이 많았더라. 이번에 이거 엔화, 이런 꼬라지 보시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뭔 일 생길 수도 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이제 지금 일봉에서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월봉 같은 걸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11월 월봉인데 변동성이 뭐 확 터졌다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간 거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이 언더슈팅이었고, 이걸 이제 트리거로 이걸 이제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더욱더 강력한 폭등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나스닥 밤에 주의해야 된다라 말씀드리는 게, 어제 나스닥이 급락을 하면서 이 급락했던 거를 이거를 핑계로 삼았고 이거를 트리거로 삼아갖고 오히려 더 급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같은 논리인 거예요.
N1 환율이 중요한 자리를 이제 한번 언더슈팅을 통해서 이렇게 박살을 냈었는데, 이게 이제 탄력이 생겨버린 겁니다. 탄력이 생겨서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대폭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좀 급하게 앞서 나간 이야기긴 한데, 조심해야 된다. 이번에 이 원화 강세가 너무 좀 심각했어요. 엔화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게 주요국 통화 대비 뭐 유로화, 위안화 뭐 등등 대비해서 원화가 이번에 너무 언더슈팅이, 너무 이번에 좀 이런 원화 강세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양은 좀씩 다르지만 하여튼 일제히 어떤 단기 바닥 혹은 중기 바닥을 만들어내고 있고, 의미 있는 저점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야 이거 내년 전망이 뭐 지금은 뭐 산타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좋다 이럴 수 있지만, 이 내년이 좀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환율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은 분명히 산타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겉으로 봤을 때는 그저 겉으로 봤을 땐 산타가 이제 그 증시의 우호적인 새빨간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금 하여튼 이런저런 움직임들, 다양한 자산들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안에 속옷 색깔은 좀 다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산타의 속옷 색깔은요. 네. 산타가 정말 우호적일까,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오늘 이제 수박 겉핥기 좀 살짝 하고 넘어가자면은 중국 증시 한번 볼까요? 중국 증시 오늘 떨어졌죠? 중요한 지지선 여기 이 자리 붕괴시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까지 내려오는 것 자체가 안 좋긴 한데, 하여튼 지금 일단 보자고요. 여기 일단 지지력은 없고 더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오랫동안 힘을 모았었기 때문에 급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 거고, 다만 이제 여기도 지금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서 저도 뭐라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워낙 결정적인 그런 자리라서. 하여튼 여기서 삐끗 잘못하면 이제 저 멀리 아래로 갈 수 있습니다. 저 멀리 아래로 2022년, 여기 2020년 전염병 왔을 때, 그죠? 지금 이 라인 대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에요. 중국 상해 종합 큰 모습으로 본 건데, 여기가 2020년 3월 의미 있는 그 저점이죠. 이번에 이 자리 여기 이 자리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여기서 잘못되면은 목표치 아래까지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하여튼 빨리 올라가는 게 좋은데요. 이 정도 하락까지는 괜찮다. 근데 그죠? 하여튼 중요한 자리에서 좀 이제 중요한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진 저도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워낙 중요한 자리라서. 결과적으로 이런 자리의 어떤 결론은 이제 앞으로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되냐, 그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금융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지금은 이제 어떤 완화 기대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면 본격적으로 미국 금리가 지금 10년물 장기물 금리가 쭉 떨어지는 우호적인 상황에서도 중국 증시가 이 모양인데, 얘가 이제 다시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해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거 또 어떻게 될지는, 그죠? 일단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지금 우호적인 상황인데도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저기 제가 사실 매일매일 보고 그러지는 않는데, 제가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가 있어서 홍콩 증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이 정도 이런 거는 언더슈팅, 이런 건 단기 언더슈팅이다, 낙폭과대다 이야기하기 좀 그렇죠. 이런 거는 근데 오늘까지 이 정도 빠졌으면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좀 단기 낙폭과대다, 이제는 조금 좀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중국에 관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홍콩 증시의 급락이 중국 본토 증시 급락에도 영향을 아마 미쳤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 홍콩 증시도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결정적인 자리까지 좀 내려오긴 했어요. 물론 완전 결정적이고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아직까지 밑으로 여유가 좀 더 많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자리들이 있어서 여기 충분히 이렇게 다중바닥형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긴 있는 건데, 일단 하여튼 지지력은 안 보인다는 거, 그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떤 중요한 자리이긴 해요. 여기가 어떤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라 말씀은 좀 잘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거 똑같이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있죠. 여기서 미국 금리 다시 올라가면 홍콩도 아마 좀 휘청일 수 있겠다 생각은 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근데 단기적으로 분명히 좀 이건 낙폭이 좀 과대해서, 당장 우수수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차라리 이렇게 급락해버리는 건 단기 바닥 만들 가능성은 좀 더 높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정도.
하여튼 이제서야 좀 단기낙폭 과대 정도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뭐 그냥 무난하게 빠진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을 쭉 봤습니다. 하여튼 뭐 달러 강세의 영향 뭐 이것저것 등등으로 해서 빠진 것 같고, 아마 오늘 한국 증시의 부진도 아마 뭐 중국 증시의 부진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예,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다. 왜 그런지 모르겠고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자. 뭐 그런 겁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뭐 중국의 뭐 홍콩 증시가 뭐 급락하는 데는 뭐 홍콩에 있는 뭐 무슨 금리가 뭐 치솟고 어쩌고 저쩌고 하긴 하는데, 솔직히 뭐 그런 건 일단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 추세적으로 그냥 봐도 잘 빠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 근데 단기낙폭 과대합니다. 예, 중국 증시 오늘 조금 급락이 누적된 것까지 생각해보면은 조금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 금리 삐끗하면 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뭐 하루 이틀은 좀 쉬었다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봐야 된다. 예, 지금 단기낙폭이 좀 과대하긴 하다. 더 빠질 수도 있는데, 더 빠지더라도 조금 조금 중국 증시는 쉬었다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홍콩 증시까지 보니까요. 다 본 것 같고요. 뭐 일본 증시 보시면은 오늘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죠. 이게 지금 미국 증시를 하루 앞서간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요. 어제 나스닥이 약간 이런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어제 나스닥이 중요한 지지선 앞두고 아래 꼬리 휙 달고 올라왔는데, 하여튼 오늘 일본 증시는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상승 추세는 일단 끝났습니다. 중요한 지지선은 붕괴시켰으니까 이렇게 다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긴 한데요. 이제 이 음봉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야, 이제부터는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는 게 정석적이겠다. 가장 이상적인 반등시 매도 전략하는 근거는 여기 이 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반등시 매도 전략하는 게 가장 속편한 상황이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물론 뭐 조금 좀 많이 올라와서 뭐 이 정도쯤에서 빠져도 되지만, 이제 하방 베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맘 편한 거예요. 중요한 자리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빠지는 게 가장 그냥 속편한 상황이죠. 하여튼 이렇게 꺾이는 친구들도 있다. 정말 좀 그죠? 시장 분위기가 분명히 이제 산타랠리, 아직 포기할 수 없는 산타랠리, 또 금리나 기대감 포기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축 처지는 친구들이 생기고 있다. 야, 이건 뭐지? 의심은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밤에 미국 증시를 또 열심히 볼 생각인데요. 하여튼 피곤합니다. 피곤해. 다 말씀드렸고요. 한국 증시 보자면은, 한국 증시는 오늘 아직 중요한 지지선 붕괴되지는 않았죠. 일본 증시처럼 그렇게 무너지진 않았고, 어제 나스닥이 15,820을 테스트를 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중요한 자리 부근까지 거의 내려왔습니다. 거의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그래봐야 박스권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위쪽에 저항이 많이 누적됐고, 이 정도면 이제 급락폭락의 위험도 어느 정도 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급락폭락의 위험도 생겼고, 이 자리가 붕괴되면 똑같아요. 저기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나 보시면 여기 이 자리가 붕괴되면 332.5 뭐 대충 그은 겁니다. 이날 시가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월 20일 월요일 날의 시가 332.35인데 이 자리 붕괴되면 이제 아래쪽에 지지선이 없다.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328, 대충 328까지는, 여기까지는 수월하게 그냥 급락도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다. 툭 치면 급락 폭락 쏟아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풋옵션도 실제로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죠. 풋옵션도 지금 보시다시피 눌려가지고 이렇게 하방 경직성 만들고 나서 이렇게 외과 옵션들까지 지금 보시면은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있다. 좀 심상치 않은 모습이긴 합니다. 풋옵션이 만약에 튀어오른다면, 이런 외과 풋옵션이 튀어오르는 목표치는 보통 21선까지 보시면 되긴 됩니다. 하여튼 하방 경직성 만들어놔서 한국 증시는 또 위험에 빠졌다. 조금 위험해 보인다 라는 겁니다. 미국 증시 여기서 오늘 밤에 찔끔 하락하면은 와르르 쏟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코스닥은 결과적으로 여기 넘어가는 듯 하다가 못 넘어가서 저항이 누적되고, 얘도 이제 좀 하락이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됐는데,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지난번 여기서 워낙 오랫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얘는 지지선이 많습니다. 얘는 뭐 빠지더라도 뭐 제한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그렇습니다. 한국 증시는 뭐 워낙 지금 답답한 꼬라지가 돼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일단 분명히 가야 될 때를 놓치는 그런 모습은 이렇게 증시에 지금 안 좋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가야 될 때를 그렇게 놓치더니 급격하게 일단 좀 빠지고 있다. 하여튼 미국 증시 중요할 겁니다. 미국 증시 삐끗 잘못하면 코스피는 급락도 할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결과적으로 갈 것 같다 하더니 못 가더니 결과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힘 자랑은 하지만 실질적인 움직임 없다라는 표현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환율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패스하고요. 다 본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 오래간만에 좀 보는데 결과적으로 얘도 힘은 강했지만 여기 중요한 자리에 못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 결과적으로 못 넘어갔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 못 넘어가서 다중 고점형 만들어가는 모습이고, 뭐 근데 얘도 그래요. 삼성전자도 지금 아직까지는 뭐 어떤 중요한 자리는 깨지는 않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여기 붕괴되면 얘도 이제 아래쪽으로 7만원 붕괴까지는 되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들 산타랠리 기대는 했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별로 없다. 러셀 지수 미국 중소형주 랠리가 혹시나 그게 이제 위험자산 랠리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봤지만 그런 거는 일단은 그런 모습은 안 보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러셀 지수 중소형주 랠리가 또 계속된다라고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다 싶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뭐 다 된 것 같습니다. 러셀 지수는 강하긴 강한데요. 러셀 지수의 흐름 자체가 사실 보시면 별로 좋은 건 아니라 이게 러셀 지수 흐름이잖아요. 러셀 지수 흐름 보시면은 이 뭐 코스피나 러셀 지수나 사실 뭐 물론 코스피가 훨씬 약합니다만은 이 별로 흐름이 좋은 건 아니란 말이죠. 위쪽에 얘도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지난번에 중요한 지지선을 한번 붕괴시켰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별로 이게 좋지는 않거든요. 얘도 건강 상태가요. 그래서 사실 뭐 최근에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는 나스닥이지.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나스닥이 훨씬 건강하긴 합니다. 이런 흐름 보시면요. 예. 그래서 이 러셀 지수 뭐 중소형주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기대감은 강하게 갖는 것보다는 러셀 지수는 단기적으로 뭐 매매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어요. 하여튼 대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장이. 예. 그래서 오늘 밤에도 어제와 비슷한 그런 기준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쳐다볼 거다 말씀드렸고요. 뭐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는 금리 상승 쪽에다 베팅을 해볼 만한 찬스가 올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그냥 금리는 안 쳐다봤거든요. 어제는 딱 봐도 날이 아니다 싶어서 어제는 금리 베팅하는 날이 아니다 싶어서 그냥 장 초반부터 아예 안 봤고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나온 이 금리 선물 어제 나온 이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한번 뭔가 금리 상승에 베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막연히 하고 있어서 일단 좀 지켜볼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